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 정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흔히 마시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뭐 주도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와인 얘기를 하려면 되게 폭도 넓고 깊이도 깊어서 그거를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이제 조금 아는 조금 그냥 아는 정도밖에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 정도만 와인 기초편에 대해서 정도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품종과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흔히 말하는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 예, 와인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품종, 특히 품종 그리고 와인 레이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인병 앞에 있는 그 레이블에 따라서 이게 뭐 고가인지 혹은 또 등급은 어떤지 또 어디 산이고 또 읽는 방법, 그러니까 뭐 몇 년 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인을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술문화기 때문에 즐기는 매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와인이라는 이 술이 포도주가 저쪽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미 뭐 기원 전부터 옛날부터 뭐 몇천 년 전부터 이게 역사는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와인다운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로마 시대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로마 시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 지역에 좀 뭔가 전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칠레나 뭐 기타 등등 호주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쪽이 조금 유명하죠.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와인 품종 같은 경우도 포도 품종만 해도 한 4천 가지가 넘는데, 4천 가지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품종은 뭐 있습니까? 캠벨? 시골에서 키우는 캠벨? 그죠?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버봉, 캠벨,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포도 품종이 4천 가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레드 와인에 대한 품종과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 뭐 엄청 많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거 말고도 10가지도 넘고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나마 탑5, 흔히 탑5란 말은 비쌀 수도 있지만 대중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까베네 소비뇽 많이 들어보셨죠? 까데는 소비뇽, 많이 까댑니다. 까베네 소비뇽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와인 사 보면 까베네 소비뇽 되어 있지만 그게 뭐 브랜드 이름인지 뭔지 잘 몰랐을 경우도 있어요. 까베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프랑스 뭐 되게 와인 품종하고 뭐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프랑스 지방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또 나뉘어요. 똑같은 품종이지만 지역이 예를 들면 서울, 대전, 서울, 뭐 저 구미,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까베네 쇼비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와인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프랑스 지역 중에서도 보르도라는 지역, 보르도 지역에 메독이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 있는데, 이건 좀 떫어요. 약간 무겁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떨떠름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재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알아보는 품종들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출발되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 탄닌 뭐 이런 뭐 좀 어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도, 산도, 바디, 타닌, 알코올,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포도 품종별로 어떤 향이나 맛이 어떤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좀 이게 처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와인 먹다 보면 이건 좀 드라이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이하단 말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단 말이 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도에 따라서 달달하면 스위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단맛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드라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좀 알고
뭔가 와인 먹을 때 사람들이랑 드라이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겠죠. 여기 타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타닌. 이 타닌이 좀 떨떠름하냐? 떫은 맛이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타닌 이제 함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디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좀 묵직하냐? 좀 가볍냐? 이제 뭐 화이트 와인하고 좀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 좀 무겁다고 생각하고 화이트 와인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좀 무거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겁다 가볍다는 그냥 우리가 먹었을 때 식감에 따른 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산도는 이게 상큼한지 상큼한 맛이 있는지 아니 그냥 뭐 물처럼 밍밍한지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까베네 소비뇽은 산도도 그렇게 상큼한 맛은 아니죠. 그리고 바디감은 이제 무거운 거고 타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떫고 그러니까 이쪽에 가깝네요. 이쪽이 타닌하고 바디감 이쪽에 가깝고 뭐 당도나 산도는 이쪽에 좀 가까운 그렇게 되어 있는 품종이고 자 두 번째로 멜롯 멜롯이라는 품종인데 얘는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강하니까 아마 당도가 높겠죠. 스윗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닌 함량이 낮다 보니까 반대로 부드러울 거고 그리고 과실 풍미가 되게 부드러워서 초보자가 초보자가 처음에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 멜롯 요 종류를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와인을 접하시는데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멜롯은 요렇고요. 그리고 피노누아도 얘도 좀 초보자들이 하시면 좋아요. 초보자 접해보면 좋은데 얘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이죠. 여기 보면 보르도 지역이고 멜롯도 보르도 지역인데 얘는 부르고뉴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막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품종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르도와 부르고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은 와인 즐기실 때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근데 피노누아는 부르고뉴 지방의 최고급 레드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시중에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어쨌거나 최고급 레드 와인이고 얘는 굉장히 좀 품종이 까다로워서 다른 품종들은 까베네 소비뇽이나 멜롯이나 이제 이런 품종을 같이 섞어서 한 병에 담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노누아는 거의 단독 제품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도 보면 주요 재배지가 프랑스, 미국, 호주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산도가 조금 높죠, 그죠? 산도가 높으니까 상큼하겠죠. 바디감은 낮고 탄닌도 낮으니까 부드럽고 가볍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쉬라 혹은 쉬라즈 둘 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쉬라는 프랑스에서 나는 포도는 쉬라 호주로 넘어가면서 쉬라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같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호주 지역에서 지금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쉬라라고 표현을 하고 타닌이 높기 때문에 조금 떫겠죠. 부드러운 맛보다. 그러니까 달콤함하고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산도는 조금 높겠네요. 그 주요 재배지는 프랑스의 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여기 보면 부르고뉴, 보르도, 이제 쉬라 같은 경우 론에서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지오베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소개해드리는 5가지 품종 중에 유일하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피노누아처럼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품종이라서 지역에 따라서 뭐 일조량이라든지 뭐 저기 강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까베네 쇼비뇽은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이 이게 브랜드가 아니죠. 품종이 익숙하긴 한데 초보자가 먹기에는 좀 처음부터 이걸 접하면 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걸 접하게 되면 와인을 좀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랑 곁들여 먹기에는 가장 적합하긴 한데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피노누아나 아까 말씀드린 멜로스로 이제 시작해서 약간 좀 달달한 거, 바디감도 좀 가볍고 산도도 높아서 좀 상큼한 거 그런 걸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뭔가 좀 여성스럽죠 말이 샤르도네 같은 경우도 아까 피노누아처럼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와인인데 과일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과일량도 풍부하지만 처음 먹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풍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부르고뉴, 쌍파뉴, 쥐라, 프로방스 이게 다 프랑스 지역 이름이에요. 아까 되게 많다 그랬죠. 보르고뉴, 쌍파뉴, 쥐라, 프로방스 이런 데서 생산이 되고 미국, 캐나다, 칠레, 호주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제 요 제품도 보면 요 제품은 아까 우리 레드 와인보다는 바디든 뭐든지 조금 더 그 약하죠. 예. 덜 무겁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쇼비뇽 블랑, 쇼비뇽 블랑도 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좀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프랑스 루아르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두 번째 뉴질랜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도도 높지만 청량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이게 뭐 탄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청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초보자가 좀 즐겨서 하시면 좀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산도를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산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큼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산도가 높아서 상큼하고 청량감도 느껴질 거다. 자, 그리고 모스카토. 모스카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네이밍일 거예요.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리스 품종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품종은 드라이하게도, 그러니까 좀 덜 달게도 할 수도 있고, 스위티하게도 할 수 있고, 스파클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조가 가능한 이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보면 론 지방에서 많이 이건 좀 오타 같네요. 그리스 품종인데 프랑스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 론이나 미국 남아공, 칠레 이런 데서 생산이 되고 얘는 당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드라이, 스위트, 스파클링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슬링 같은 경우는 원산지는 원래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여기 스위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당도가 굉장히 달게 판매가 되던 품종의 와인이었는데 이제 이 품종이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샤르도네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좀 주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조금 더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품종의 원산지는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샤르도네, 그러니까 드라이한 이 맛이 조금 더 화이트 와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배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도랑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와인 레이블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고 몇 년도에 이게 몇 년도산이고 그리고 얘가 등급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거에 따라서 조금 고급진 와인인지 아니면 그냥 좀 저렴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라이벨 봤는데 굉장히 얘는 등급이 좋아. 근데 마트를 갔더니 50% 할인하다, 70% 할인하더라. 그럼 같은 값이면 당연히 이런 제가 읽을 줄 아는 고급 등급의 와인을 픽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라벨링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까다로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따가 칠레나 미국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뭔가 레이블에 뭔가 많아요. 막 꼬부랑 글씨도 많고 스펠링도 많고 뭐 잔글씨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만 제가 좀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좀 간단한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샤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샤또 무똥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래 이 브랜드가 샤또르 포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샤또 요 위에가 샤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필기체로 돼 있지만 샤또르 포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샤또라는 거는 포도밭을 소유하고 생산까지 하는 와이너리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하우스 비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집집마다 맥주를 만들듯이 와인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철순의 와인, 영인의 와인, 개똥인의 와인 이런 것처럼 이 샤또라는 게 직접 그거를 생산하고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밭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양조까지 하는 사람의 네이밍을 이렇게 올려놓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제가 레이블 중에 대표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샤또라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샤또르 포르지만 샤또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르포르라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게 보르도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보셨죠? 보르도냐, 부르고느냐, 뭐 론이냐, 뭐 기타 등 여러 지역이 있었잖아요. 프로방스냐. 여기가 그 이 품종이 재배된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생산 지역은 지명이 세분화될수록 좋다. 예를 들면 여기는 보르도만 돼 있는데 보르도의 메독이냐, 또 어느 지역의 생줄리앙이냐, 뭐 어느 지역의 포이약이냐. 그러니까 더 디테일할수록 더 고급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와인숍 가가지고 그 매니저분한테 혹시 이게 그 와이너리 이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 여기가 지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산지와 등급에 대한 건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고급을 AOC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DCGC인가 뭐 있어요. 아무튼 있는데 AOC 등급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보르독스 컨트롤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AOC인데 A of 어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보르도에서 생산된 거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게 2015, 뭐 2011, 요거는 빈티지라고 합니다. 보통 생산 연도 빈티지인데, 와인이 생산된 연도가 아니고 그 와인을 만든 포도 수확한 해를 요 빈티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병입 장소를 보면 미센 보틀레 안 샤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샤또네 집에서 와인을 직접 병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앞에가 샤또가 아니라 뭔가 요걸 보셔도 돼요. 요걸 보셔도 되는데, 여기가 콘트로폴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포르테게 이렇게 돼 있으면 샤또라는 집에서 직접 병에 담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원액만 가져와서 다른 유통업자가 다른 병에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설명하다가 이제 이게 등급하고 조금 중간에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 원사지와 등급하고 얘를 같이 보면 더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트롤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집에서 했다라고 보면 되고, 보르떼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걸 사서 유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도수랑 미리수예요. 그렇게 돼 있고, 자, 칠레 와인 볼게요. 칠레 와인은 굉장히 심플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와인보다는 조금 심플해요. 그래서 보면 요건 이제 브랜드 이름일 거고, 자, 와인은 아투아바이 소비뇽 블랑, 아까 요건 화이트 와인입니다. 소비뇽 블랑이라고 그랬죠. 소비뇽 블랑이라는 여기 소비뇽 블랑이라는 여기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여기 이제 브랜드 이름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이제 칠레고, 포도 품종이 소비뇽 블랑, 그 빈티지는 2019년에 수확한 거, 그 생산지가 센트럴밸리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미국 거예요. 미국 거면 셰퍼라는 이제 쉐이프라는 거고, 포도 수확 빈티지가 13년이고, 나파밸리. 그러니까 이제 나파밸리냐 센트럴밸리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나파밸리의 멜로 품종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도 품종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병입 장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나파밸리에서 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프랑스 최고급 등급 VDQ에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칠레는 돈 그란비노 레자르바 에스페셜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나 그란비노는 굉장히 좀 좋은 등급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회식하고 할 때 레자르바랑 레자르바 에스페셜까지는 봤는데, 일반 유통되는 병에 레이블에 레자르바가 있는 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레자르바 에스페셜은 2년 이상 조금 이렇게 숙성을 시킨 거고, 레자르바는 4년 이상, 그란비노는 6년 이상, 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오래.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눌 수 있고, 자, 근데 리더님들 혹시 여러분들 이 연도 있잖아요. 이 연도가 오래될수록
좋은 와인이고 맛있는 와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위스키처럼 막 연식이 오래되고 뭐 이게 뭐 20년 산이다, 30년 산이다 무조건 연식이 오래되면 좋고 짧으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뭐 100년 되고 200년 되고 뭐 50년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고가일 수 있겠지만 흔히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연식하고 맛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티지라는 거는 이 연도라는 거는 다 포도 수확한 해잖아요. 포도를 수확한 해인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2015년에 프랑스 지역에 포도가 그의 유별나게 일조량도 적고 비가 많이 와서 당도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면 맛이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2019년에 칠레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얘가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인 매니아 분들은 이 빈티지에 해당되는 그해 작황 같은 걸 막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프랑스 지역에 2015년에 포도 작황이 어땠고 칠레 지역에 2015년에 어땠고 막 이런 거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빈티지는 오래됐다고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오히려 뭐 최근 거지만 작황이 잘 됐으면 오히려 맛과 어떤 향이나 이런 게 풍미가 더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부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뭐 와인 품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했고 레이블을 보면서 어떤 포도가 좀 좋은 거다. 이제 이 정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와인을 마실 때 조금은 무식하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제 먹을 때 모든 게 예의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즐기는 매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인 선택은 모임의 호스트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내가 와인 한 잔 사겠다 라고 해서 어디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뭐 내가 먹어봤는데 뭐가 좋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자, 그거는 굉장히 신뢰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와인이라는 건 좀 귀족들이 뭐 좀 고급스러운 술이다 보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접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막 가가지고 호스트가 뭘 정해놨는데 계속 막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하는 거는 예의가 좀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와인을 주문할 수도 있는데 막 너무 강하게 추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야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랬는데 그것도 좋은데 오늘은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한번 즐겨보자 이 정도 얘기 호스트가 얘기하면 그냥 같이 즐겨주는 게 예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이스팅 하죠. 테이스팅. 뭐 이 웨이터가든지 소믈리에가 와가지고 잔에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주면 이렇게 해서 호스트가 이렇게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야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인데? 야 나도 한 잔 줘봐. 나도 진짜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회식할 때 뭐 저희가 뭐 와인에 대해서 예절 같은 거를 제대로 배워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맛을 보려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이제 호스트만 테이스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커플이 갔어요. 뭐 부부가 갔든 연인이 갔든 커플이 갔을 경우에는 호스트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테이스팅은 남성이 하는 게 와인 예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호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스팅 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오늘 생각했던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한 잔 정도 테이스팅을 하고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인을 이렇게 따로 주는데요. 보통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먼저 계시다. 그러면 여성분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 따르고 호스트는 맨 나중에 주는 게 와인 메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스트가 만약에 우리 부장이다. 팀장이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먼저 받으셔야지. 막 이러잖아요. 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성 먼저 따로 드리고 그 다음 남성부터 시가 방향으로 하고 포스트는 가장 나중에 따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영상을 보셔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네 번째 보면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를 때 우리 막 보통 이러잖아요. 아, 예, 예. 뭐 소믈리에가 안 따르더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따라주면 아, 예, 이거 굉장히 예의 없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놓고 요걸 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그냥 감사의 뜻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뜻 정도.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사에서 와인 따르면 계속 이러는 거죠.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소주 받고 할 때 뭐 두 손으로 받고 막 이런 거 있듯이 와인도 받을 때 뭔가 손을 계속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의. 근데 이제 그분한테 좀 감사하다. 아, 소믈리에가 됐든 혹은 뭐 누가 따로 줬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살짝 베이스에 살짝 손을 얹는 정도. 아, 감사합니다. 요 정도의 표시지. 막 따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손을 얹을 필요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그 와인바 같은 데 가면 와인병은 여기 소믈리에가 돼 있지만 그 웨이터한테 맡겨주는 게 원칙이에요. 막 우리끼리 막 가가지고 뭐 내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럭셔리한 데 가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그 저기 웨이터나 소믈리에가 알아서 다 따라줍니다. 그들은 그 예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건배할 때는 와인잔의 스팀 부분을 잡는 거예요. 스팀 부분. 여기죠. 스팀. 여기 스팀이라고 하고 베이스라고 하고 볼이라고 하고 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부분을 잡고 눈높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리고 마시고 건배를 제의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막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막 이거는 진짜 조금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와인 뭐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도 그거를 잠깐 이렇게 조금 저기 다룰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한 두세 시간 정도 이 와인 예절을 좀 알려주셨어요. 와인으로 회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손 계속 얹는 거 이거랑 위하여 위하여 그리고 뒤에 몇 개 더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는데 뒤에 가면 아우 촌스러워서 같이 술 못 먹겠다고 진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예의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와인을 즐기시면 조금 더 제 자신을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건배할 때는 와인잔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보다 상급자한테는 막 이렇게 하지만 부딪히지도 말고 그냥 살짝 목내 정도 아까 그 위에 있죠. 눈높이까지만 딱 올리고 그리고 이 와인잔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담인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제가 독일 출장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싼 와인을 주문하잖아요. 비싼 와인을 주문하면 와인잔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이만한 잔도 나와요. 이만한 잔. 그거는 한 병에 막 100만 원, 80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다른 지역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럽 쪽에서는 비싼 와인을 시키면 잔도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온다. 그건 약간 여기 예절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죠. 입속에 음식물 있을 때 막 아우 이러면 진짜 없어 보입니다. 우리 뭐 사실 뭐 소주 먹고 할 때는 뭐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와인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은 좀 고급스러운 술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음식을 있을 때는 안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짝살짝 느끼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막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와인을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그만 먹고 싶다. 그만 먹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손을 좌우로 흔들면 되는데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막 난 그만 막 소주 잔 없듯이 잔을 막 엎는 사람 있어요.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격떨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막 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그만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면 되고, 좀 더 마시고 싶다. 다시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엄지를 이렇게 상하로 하면 따로 달라.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만 먹고 싶다 그러면 잔 없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좌우로. 예.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저 그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잔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속 마시고 싶다. 계속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는 맥주든 소주든 어때요? 잔 탁 안 비우면 막 밑에 장판 깐다 그러고 막, 야, 막, 넌 술을 그 따위로 먹니?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샷, 그러니까 바닥을 싹 비워야지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잔을 거꾸롭지 않는 한은 계속, 야, 뭐, 술변도 안 따르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와인은 계속 마신다고 하면 이게, 이 바텀즈업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계속 첨잔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비우는 건 아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 있습니다. 뭐, 회식하러 갔는데, 안주 맛있다고 막 와인을 따르는데 막 쭉쭉쭉 막 이러신 분 계세요. 또 막 와인 맛있다고 막 쭉쭉 드시고 계신 분 계신데, 와인은 가능하면 완샷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왜냐하면 뭐 와인이 좀 비싸기도 하죠. 비싸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계속 뭐 음미하면서 먹는 것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완샷으로 막 먹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켄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호르병 같이 유리 투명한 잔이 이렇게 막 크게 거기 맥주를 막 와인을 막 따르잖아요. 그게 이제 공기랑 이게 오랫동안 발효가 됐기 때문에 공기랑 이렇게 만나서 뭔가 뭐 산화가 되면서 조금 더 맛을 풍부하게 하고 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그런 디켄팅을 하는 와인은 조금 고가예요, 고가. 그런데 우리 막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먹으면서 웨이터한테 왜 디켄팅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러면요. 진짜 조금 업서빌리티입니다. 업서빌리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디켄팅은 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고가의 와인을 드실 일이 크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디켄팅은 대체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렇게 와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를 해 봤는데, 어, 얘가 보면 지금 샤또예요, 샤또. 샤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샤또라는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 브랜드는 랑네쌍이라고 하네요. 랑네쌍이라고 하고, 요 밑에 보시면 호트, 메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독은 보르도 지방의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디테일할수록 좀 고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왔다 갔다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 메독이라고 보이죠? 정확히. 메독. 예, 메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품종이 없잖아요. 품종이 없는 이유가 얘는 지금 까베네 쇼비뇽이랑 멜롯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품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레드 와인인데 아무튼 품종이 그렇고 어, 얘는 아까 보신 거는 지금 얘는 프랑스산이고요. 샤또니까 프랑스겠죠, 당연히. 프랑스고,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우리 몬테스 알파 내 밑에 이렇게 오브랑글스가 있는데 이게 쉬라 품종이에요, 쉬라. 예, 쉬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쉬라기 때문에 어디 거다? 얘도 호주는 쉬라즈잖아요. 근데 얘는 쉬라기 때문에 얘도 프랑스산이다. 쉬라 품종, 얘는 품종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칠레 거네요, 칠레. 얘가 칠레 거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칠레 거, 칠레에서도 쉬라라고 하네요. 아무튼 얘는 칠레 제품입니다. 제 칠레 제품이고, 아까 프랑스 게 조금 여기 있어요. 아까 등급 보세요. 등급.
자, 등급을 보시면 여기 있죠. 애플리케이션, 매독, 컨트렐레. 아까 제가 이거 C로 시작하는 거는 최고급 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르테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샷돈의 와이너리 샵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애플리케이션호 매독 지방에 있는 샷돈의 집에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칠레산입니다. 칠레 거는 라벨링이 레이블이 되게 간단하죠. 예. 요 밑에 있는 거는 생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와인 잔 같은 경우도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조금 글라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로 된 걸로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들 오셔가지고 좋은 와인 꺼내놨는데 이렇게 짠 부딪혔는데 틱틱틱 플라스틱 소리 나면 굉장히 없어 보이죠. 와인은 비싼 거 사놨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잔도 크리스탈로 된 걸로 해가지고 한 4개, 4잔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프너도 이 코르크지 따개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통 와인 하나 사면 이렇게 딸려와요. 딸려오는 제품인데 이 뭐 좀 없어 보이죠? 드릴처럼 막 드륵드륵 해가지고 이병 여기다가 딱 개어가지고 위로 탁 따야 되는 건데, 전 옛날에 이거 따다가 잘못해 병이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깨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와인을 조금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크게 안 비쌉니다. 크게 안 비싸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 좀 비치해 두시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픈을 했던 거긴 한데 조금 화면을 올려서 요거를 딱 꽂고 이렇게 돌리시면 원래 이게 쫙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죠.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위로 쏙 빠지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드실 때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와인이 남는다, 그럼 코르키즈 마개를 이렇게 다시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와인을 한번 따로 볼게요. 자, 이렇게 따르면 말씀드렸죠. 한 3분의 1 정도만 따르는 건데, 와인 드실 때 이렇게 막 흔들어 드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응? 흔들어 드시는데 이게 디캔팅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캔팅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흔들어 드시면서 또 하나 제가 그 어떤 깨알 팁을 하나 드리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물 같은 게 흐르죠. 지금 쭈루룩 흐르죠. 지금 쭈루룩 흐르는데 이거를 와인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와인 스티어. 근데 이게 저렴한 제품들은 지금 이거 보시면 계속 얼룩이 계속 져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얼룩이 계속 져 있는데, 좀 저렴한 제품들 이렇게 흔들고 나면 이게 바로 없어져요. 근데 조금 비싼 와인일수록 이게 좀 천천히,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기죠? 와인 스티어라고 이렇게. 예, 이게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싼 거, 좋은 걸수록 이렇습니다. 좋은 걸수록 이렇고, 그리고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0년까지 안 됐겠네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코르크 마개 때문에 어, 호주 지역은, 호주나 미국 지역은, 왜냐하면 이 코르크 마개가 한번 오픈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이물질이 좀 묻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호주하고 미국의 일부 와인이 이 트위스트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통된 적도 있는데, 지금도 어,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보니까 호주 건 아직 트위스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것도 조금 그냥 정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와인 정보는
마치겠고요. 이제 연말 또 와가니까 요즘 마트 가면 아마 와인 행사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걸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와인 고르실 때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